This 79-year terror campaign of lies has to end. What are you gonna do? Full disclosure to the whole world. That truth will upend all established order across the entire world. 안녕하세요. 드라이빙 엉클 T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디스클로저 데이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감독님이고, 예전에 저희가 텔레비에서 명작 극장, 주말 걸작선 이러면서 인디애나 존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구니스라든지, 상상력을 극한으로 올린 어드벤처 시리즈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영화관에 갔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이제 거의 80이 다 되셨어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80이라는 나이에 영화를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What did you steal? Secrets. The data they paid me to protect. Are they people? No.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지금까지 만든 외계인 영화, 외계인 관련 영화는 한 3-4편으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가 미지와의 조우, This is nuts. 두 번째가 그 유명한 E.T. A mystery is unfolding. And an adventure is beginning. Again. 톰 크루즈 형님이 나오시는 우주전쟁. Feel it? 도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 3탄이었나 4탄이었나 그 외계인 나오는 게 있어요. Come on, genius. What's he gonna do now? I don't think he plans that far ahead. 외계인 관련해서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있었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시리즈도 제작에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맨 인 블랙 시리즈도 참여를 하셨고, 외계인 관련해서 되게 영화 많이 만드시고 제작하신 감독님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이 영화는 1947년 로스웰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1947년 7월 2일 로스웰 지역의 한 농부가 사막에서 이상한 금속 파편들과 잔해를 발견하고 군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47년 7월 8일 로스웰 육군 항공기지가 비행 접시의 잔해를 회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나 불과 4시간 30분 만에 기상 관측용 기상 풍선이 추락한 것이라고 정정하면서 사건을 축소시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모론이 확산됩니다. 군이 외계인 시신물 수거해 극비시설로 빼돌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논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바꾸면서 의혹을 키웠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에밀리 블런트, 톰 크루즈 형님과 같이 나왔던 엣지 오브 투마로도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시카리오도 있죠. 시카리오에서는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중간부터는 이제 약간 조연급으로 밀리긴 하는데 시카리오도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재미있게 봤고,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나오시죠. 하여간 뭐 되게 유명한 배우이시고 디스클로저 데이, 이의 뜻은 폭로의 날이라는 뜻이죠. 공개의 날, 폭로의 날. 뭐 의역하자면 폭로의 날이 되겠는데, 줄거리를 대충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외계인 존재의 증거와 진실이 폭로되는 공개의 날, 폭로의 날을 배경으로 이를 세상에서 알리려는 자들과 은폐하려는 미국의 국가 비밀 조직 간의 어떤 추격전 및 사회적인 충격을 그린 작품입니다. 뭐 이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기대 이하였다. 저의 기대 이하였고 이게 정말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영화인가 할 정도로 구태의연하다고나 할까, 좀 상상력 자체가 좀 유치하다고나 할까. 영화를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E.T. 때도 그랬고, 인디아나 존스의 크리스탈 해골의 비밀인가? 거기에 봐도 좀 뭐라 그럴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은 그 외계인이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설정에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솔직히 로스웰 사건의 핵심은 그 미국의 어떤 그런 비밀 조직이 로스웰 지역에 추락한 그 비행선, 그 외계 생명체의 비행선이죠. 근데 그런 과학 기술들을 역설계 해가지고 훔쳤다. 그리고 뭐 그런 외계인들을 뭐 해부를 했고, 뭐 고문도 했고, 신문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실험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설은 있는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뭐라고나 할까, 뭐 염동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마음을 통해서 뭐 텔레파시를 읽는다든지, E.T.에는 좀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외계인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설정 자체가 좀 너무 과학적이지 않은 상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라고 할까, 외계인도 어떻게 보면 생명체잖아요. 사람과 같은 생명체인데 그들이 오랜 진화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는 있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뭐 반중력 상태의 뭐 우주 비행 접시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허공에 날린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능력이랑은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그 디스클로저 데이를 보면은 이렇게 종종 초능력을 암시하는, 그리고 실제 초능력 같은 능력들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가 그런 것들이 되게 유치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또 뭐 그 비밀 영상이라기보다는 숨겨진 로스웰 사건 관련한 그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요즘 AI 시대잖아요. AI로 얼마든지 어떤 영상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자체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세계가 뒤집힐 것도 아니고 영상 나오면 그냥 다들 의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그런 외계인 관련 영상이 유출됐다고 해도 이거 다 AI로 만든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솔직히 말해서 외계인 음모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외계인이 공개된다고 한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적인 신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과는 진짜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계인들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외계인들이 신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외계인은 외계인인 거죠. 근데 마치 영화에서는 그 외계인의 정체가 발각됨으로 인해서, 공개됨으로 인해서 뭐 지구 전체의 종교가 흔들린다는 식의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외계인이 인간을 만든 신이다라는 정의가 있지 않는 한 그것도 좀 웃긴 거고, 넓은 우주에서
우리 지구인들과 같은 지적 생명체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와 추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여간에 뭐 좀 발상 자체가 유치한 영화? 만약에 이 영화가 한 20년 전쯤에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그때는 한참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행접시라든지 외계인에 관련한 그런 영상이나 화제성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20년 전쯤에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서 공개가 됐고, 뭐 그랬다면 뭐 좀 사람들이 납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지금은 2026년이란 말이죠. 도대체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이런 구상을 하고 각본을 썼을 때 주위에 되게 똑똑하고 또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왜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이랑은 맞지 않다라는 식의 또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뭐라고나 할까, 좀 약간 구시대적 상상력에 갇혀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봤다라고나 할까. 솔직히 약간 요런 거를 감지한 거는 저는 예전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도 사실은 좀 약간 구식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촬영 방법이라든지 어떤 씬이라든지 이야기의 어떤 풀어나가는 그런 스토리 전개 자체도 좀 약간 지금 시대의 영화와는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영화 잘 만드는 감독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물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어떤 그 20세기의 영화의 역사를 바꾼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영화계의 큰 기둥으로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고, 현재 영화에 있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이름 없이는 현대 영화가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빅 네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감독님이신데, 뭐라고나 할까, 지금 80살을 넘으신 감독님 중에 그 에어리언 감독님 누구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시잖아요. 리들리 스콧 감독님은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의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시고, 뭐 에어리언 시리즈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이 야, 이게 진짜 80살이 넘으신 노장 감독님이 만든 영화라고 할 정도의,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저희가 이건 아닌데 라는 영화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현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재능들을 점점점 진화시켜 나가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스필버그 감독님은 왠지 뭔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도 그렇고, 이번 영화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스필버그 감독님 영화 중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벨만스는 좋았던 것 같아요. 파벨만스는 좀 지루하긴 지루했어. 근데 어떤 본인의 자화상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인정은 하고요.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재미있게 보는 영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글쎄요,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는 많이 유치하고 많이 구시대적이고, 어떤 중간중간의 상황이나 연출 씬, 장면, 심지어는 액션 씬들도 좀 제가 볼 때는 구태의연한 클리셰적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카 체이서 씬이라든지 액션 씬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신선하지 않았어요. 전혀 신선하지 않았고, 저는 충격적이지도 않았고, 흥미롭지도 않았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영화를 만드실 때는 부디 좀 더 새로운 신선한,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의 형태를 띈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엄청나게 뒤처진 영화다. 감각적으로나 어떤 센스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다운그레이드된 영화였다. 이게 저의 평입니다. 흥행에서도 그렇게 폭발적인,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영화치고는 흥행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로튼 토마토의 평가를 보면 안 좋은 평들이 꽤 많은데요. 짧게나마 소개를 하자면 시의성과 옛날식 스릴을 추구하려고 애쓰지만 잔뜩 예고했던 것 치고는 기대 이하인 외계인 소재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성찰적이고 사색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질주하는 스릴러에 가깝다. 지나치게 거창한 위기 상황이 캐릭터들에 대한 흥미를 비롯한 영화의 다른 요소들을 짓눌러 버린다. 이미 수도 없이 들어본 외계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얄팍하고 구시대적인 자동차 추격전 스릴러. 점점 약발이 떨어지는 기시감이 디스클로저 데이 전반에 스며 있다. 마치 스필버그가 과거 전성기 시절 훨씬 뛰어난 솜씨와 섬세함으로 다뤘던 클리셰들을 다시 꺼내든 듯한 느낌이다. 저는 이 악평들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스토리 자체도 좀 진부하고 재미없고 결론도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고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합니다. 나중에 OTT로 나오면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OTT로 보시면 더 지루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만들었던 그 슈퍼8라는 영화, 그것도 외계인이 나오거든요. Derailed. What the cargo was on that freighter, we don't know. We can't tell anyone. I know. 그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이제 제작에 참여한 영화인데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는 너무 재미없었어요. 제가 2026년에 이제 영화를 보고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하고 리뷰를 했지만은 그 중에 최악입니다. 최악. 오히려 인디아나 존스나 어떤 옛날 그런 명작들에 비하면 저는 한 40점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재미없었고 왜 이런 영화를 만들으셨는지. 외계인 있을 수 있죠. 근데 더 흥미롭게 이야기를 뽑거나 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이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그냥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좀 식상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6월달에 볼 영화는 한 개 남았는데요. 슈퍼걸이고요. 슈퍼맨을 사실 안 봤어요. 2025년도 작품인 슈퍼맨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결제를 하고 볼 생각이고 슈퍼걸을 보고 또 한번 나름대로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2026년 7월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여름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